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환법, 어환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 황진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그리고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학부 때부터 소비자학을 전공을 하고 박사학위를 소비자학으로 받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 이런 그 전환법, 어환법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을 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해도 되겠죠?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전환법, 어환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그 전에 이 전기용품, 생활용품, 그리고 이 어린이 제품은 특히 이제 안전과 되게 중요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의 권리, 그리고 그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의 책무가 되게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법, 어환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라고 하면 보통 이제 소비자 기본법 제4조의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비자 주권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힘, 그것을 이제 그 기본적인 권리라고 법에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권리라고 하면 일정한 이익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부여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권리는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힘, 뭐 소비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 기본법 4조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8대 권리로, 이건 세 개인데, 그렇죠? 8대 권리로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8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안전할 권리예요.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해는 위험과 재해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소비자에게 그러한 제품들을 안전한 것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책무랑 같이 연결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게 기본적으로 안전할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그 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누가 수입을 했는지, 누가 제조를 했는지, 뭐 어떤 연령이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뭐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표시해야 되는 사항들을 다 소비자에게 알리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또 연결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비자는 또 다양한 기업이나 사업자들의 다양한 제품들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그 사업자와 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소비자 문제를 겪었을 경우에 이것들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런 사업을 소비자와 거래하시는 사업을 하시게 되면 소비자가 그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고 또 이제 만약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소비자 권리는 소비자는 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알 권리와 좀 연결이 있는데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이 있다면 그런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소비자들은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포괄적인 얘기인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8가지 권리를 보다 보면 이제 사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사업자로서 어떠한 소비자의 권리들을 보호를 해야겠다 뭐 이런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기본법에서는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10구조에서 적시를 해 두었는데요. 첫 번째가 소비자 피해 예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피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생명이나 신체나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 소비자 피해 예방에 대한 책무이고요. 소비자 피해라는 개념은 소비자가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입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피해를 만약에 입었다면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책무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소비자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피해를 예방해야 된다. 두 번째의 책무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는 물품 등 그 이제 뭐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겠죠. 그것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으로 얻는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 두었고요. 세 번째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도 혹시 소비자 권리, 8대 권리 중에 기억나세요? 알 권리? 네, 그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뭐 제품이나 서비스, 물품 등에 대해서 정보를 성실하고, 그러니까 제공해야 될 정보를 다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야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성실 취급인데요.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그 현대 소비사회가 대부분이 다 그 인터넷 기반의 이커머스가 많잖아요. 디지털 커머스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뭐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신다거나 본인의 쇼핑몰이 아니라면 다양한 뭐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를 하실 텐데요.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좀 뭐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도난 당하지 않아야 되고 또 누출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임의로 뭐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첫 번째 이제 소비자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 책무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책무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것을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소비자의 불만, 뭐 문제, 피해 이런 개념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소비자 피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의 뭐 생명이나 그리고 그 어떤 신체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손해를 입혔으면 그것을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환법과 어환법 들어가기 앞서서 소비자가 이런 권리, 8대 권리가 있고 사업자는 이렇게 한 5대 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이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이 뭐 판매하시거나 제조하시거나 생산하시거나 수입하시는 그 제품들이 어떤 법적인 규범을 따르고 그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 안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세션은 한 4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제품 안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도가,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사실 그 어떤 제도라는 것은 법의 근간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자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그리고 어린이 안전 특별관리법 이런 법에 대해서 두 가지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품 안전관리 제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딱 그 제품 안전관리 제도라는 소제목에서도 느끼실 수 있듯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품을 통해서 소비자가 안전을 일단 확보를 해야겠죠. 그 제품을 사용해서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서 뭐 생명이나 또는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기 사실 법에는 국민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비자가 되겠죠. 그 제품을 사용하는. 그래서 그 소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해서 궁극적으로는 뭐 이제 그러면 소비자의 그 삶의 질과 복지가 또 증진이 되겠죠. 그것은 결국은 국민 경제 발전의 이바지가 되니까 그런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소비자가 사용할 그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부터 출시되고 나서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제품의 안전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어떤 제품이 되게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상에 큰 위해를 끼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검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이 제품은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인증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증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기용품이랑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근간으로 또 그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을 근간으로 해서 그런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증을 잘 받고 제품을 이제 출시해서 잘 팔고 있는데 사실 제품을 팔고 나서 결함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또는 제품을 팔기 전에 출시는 했지만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또 결함이 발견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감시 제도를 통해서 감시를 해서 그런 어떤 제품의 결함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회수하라는 리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출시 전에는 어떤 인증 제도를 가지고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들에게는 인증을 발급하고 그 인증 받은 것을 제품에 표시해서 제품을 뭐 제조하거나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품을 출시된 이후에는 시장을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세 가지 정도 방법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조사를 해보고 무언가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것 같은 제품들을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막 회수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 뭐 판매한 뭐 이제 그 사업자가 되겠죠. 사업자에게 회수 명령을 내리거나 자발적으로 리콜을 권고하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 안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게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다 포괄해 놓은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전기용품이랑 생활용품은 전안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것에 근간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근간을 두고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품 인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을 출시했다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시장을 감시하는 거죠. 그리고 조사도 하는 거고요. 그 와칭하고 있다가 무언가 조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함이 있는 제품이 발견되면 리콜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콜을 하고 나면 그 리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품 회수에 대해서 왜 그 제품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그 결함을 보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 제품에 대해서 또 그 제품 안전 국제 협력 이런 내용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근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소비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국가들, 많은 국가들이 서로 제품 안전에 대해서 국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국제 협력이 되게 중요해진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되게 이제 그 글로벌리제이션 됐잖아요. 세계화가 돼가지고 소비자들이 국내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직구를 되게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직구한 지 한 10년 넘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제품들을 쉽게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이런 협력이 잘 돼야겠죠. 그래야 이제 전 세계적인 소비자를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특히 소비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이나 그리고 어린이 제품의 경우에는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는 제품 인증 제도로 미리 시장에 안전한 제품만 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 그런 제품들이 출시되고 나서도 계속 감시를 하고 조사를 해서 결함이 있는 제품이 발견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리콜 제도로서 회수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회수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품 인증 제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이제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는 그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이제 이게 전환법이 되는 거죠. 전환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게 전기를 이용하는 제품과 일반적인 생활용품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게 어린이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제품에 대해서 인증 제도를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그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업자나 또는 제조업자, 그러니까 사업자라고 하면 이런 그 안전을 관리해야 되는 대상의 제품들을 여러분이 뭐 제조를 하시거나 뭐 수입을 하시거나 판매를 하시는 게 되겠죠. 특히 이제 제조나 수입에 집중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사업자께서는 최소한의 안전 요구를 만족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시도록 그게 이제 의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자의 책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런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 품목을 정하고요. 그리고 인증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자는 시험 인증 기관에 본인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의뢰하고 실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증이 통과가 되면 어떠한 그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안전 기준이. 제품별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합이 되면 적격하게 되면 KC 마크를 받을 수가 있고 그 KC 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고 인증 번호를 부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소비자는 이 제품은 전기용품이지만 안전한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구매하는 거고요.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도 KC 마크를 보고 이것이 안전하구나 이렇게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조하는 제품은 그런데요. 우리가 수입하는 제품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입하는 제품은 어떻게 되냐 보면 통관 단계에서 안정성 조사를 이미 끝냅니다. 통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관세청을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다 검사를 받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안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제품 안전 조사 인력이 있겠죠. 그분들이 이제 세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에 파견이 돼서 통관 현장에서 직접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이 안정성 조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나 불량 제품을 국내에 유입을 아예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입자가 이제 그림에 보시면 수입을 신고하면 그 관세청이랑 국가기술표준원이 정보를 공유해서 검사 대상을 선별하고 합동으로 이제 협업을 하겠죠. 두 기관이. 그래서 실물을 검사해서 안정성 조사를 시행해서 이게 정말 인증이 만약에 이제 뭐 어떤 안전 마크를 부착을 했는데 인증 마크를 예를 들면 KC 마크를 부착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인증 검사도 받지 않고 허위로 부착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증의 진위, 이게 맞는지, 그 다음에 제품이 진짜 그렇게 안전한지 그런 시험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절차를 다 거쳐서 안전하구나, 인증도 진짜가 맞구나 이렇게 판명이 되면 정상적인 제품으로 반출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통관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소비자에게 이제 다양한 유통 채널로 판매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실물 검사를 하고 그리고 안정성 조사를 했는데 이게 불법 제품이다, 불량 제품이다라고 판명이 나면 반송을 하거나 수입을 한 거니까 이제 돌려보내는 거죠.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폐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관 단계에서도 이런 안정성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안정성 조사랑 그 사고 조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아까 그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는 리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뭐 정부 기관이 이제 한국소비자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품안전정보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소비자 보호 단체 협의회라고 해서 소협이라고 해서 등록된 소비자 관련 단체들이 한 10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자가 같이 해서 사업자라고 하면 그 수입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조하신 분들이 되겠죠. 수입자, 제조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위해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위해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재해 그 합성어였고 같은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였고 소비자에게 결국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각각의 주체에서 위험한 정보에 대해서 수집이 되면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모이고요. 그럼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위해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품의 안정성 조사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제품의 그 결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제품 안전성 조사를 하고 사고 조사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해당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리콜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은 출시 전에는 인증 제도를 통해서 이 제품이 시장에 유통이 돼도 된다, 시장에 출시가 돼도 된다라는 걸 판단했다면 지금은 시장에 출시된 이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면 리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열고 리콜 명령 시 품목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소비자들은 이미 그 제품을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서 다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누가 다 구매했는지 일일이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이러한 제품이 결함으로 인해서 회수가 될 예정입니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래야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다가 그 위험한 제품을 판매처에 가서 교환이나 환불이나 그런 것들을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위의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통해서 아예 시스템적으로 아직까지 그게 시장에 출시되어 있으니까 유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통 매장이나 인터넷, 몰에 유통을 차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해한 제품들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되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소비자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출시 전에서부터 출시 후까지 되게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업자 여러분들께서는 법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인증을 받으셔야 하면 검사를 통해서 인증을 획득하시고 인증을 획득하신 분들만 제품에 KC 마크를 부착하시고 이렇게 성실하게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좀 법의 규정들을 좀 준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정성 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안정성 조사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보면요. 이것은 이제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안전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건데요. 제품안전기본법 9조에 안전성 조사 등에 대한 조항에 이런 것이 적시가 돼 있는데요. 아까도 계속 우리가 이제 전환법이랑 어환법이랑 공통되게 나오니까 그것이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위해성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실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 월별 대상 품목 같은 거를 결정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아마 이제 연간 계획이 있고 또 그 월별로 해야 되는 대상 품목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겨울이 다가오면 전기 장판 같은 거 미리 아마 할 것 같고요. 여름에는 선풍기, 에어컨 이런 거 미리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월별로 대상 품목이 결정된다라고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료, 무언가 그 시험을 하고 검사를 해야 될 때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해서 시험과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 안전에 대해서 인증을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이 아마 의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과 검사를 해서 결과 나오면 분석을 하고 부적합 업체들이 나온다면 간담회를 시행하는 거죠. 업체들과 함께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게 왜 부적합한지, 그래서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이 제품이 안전의 그 기준에 미달하는데 부적합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그런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리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증을 취소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조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콜을 하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리콜을 명령했거나 공고한 시점으로부터 한 2개월이 지나면 리콜이 얼마나 됐는지 이제 리콜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완료가 되면 다시 이제 혹시 다음 사항에 또 제품 안전 자문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이런 결과들을 피드백해서 또 이런 안정성 조사를 계속 시행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장에 그 어떤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이 출시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리콜 제도라는 것은 제가 이제
제품 출시 이후에 리콜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품에 이제 결함이 있는 거죠. 자, 결함이라는 것은 무언가 제품이 완전한 제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함이 있는 제품이 소비자가 사용하게 되면 사실 여기 신체상 재산상으로만 나왔는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상의, 신체상의, 재산상의 그 위해가 발생하거나, 자, 발생하지 않아도 그런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제품을 그냥 시장에 유통돼서 소비자가 그걸 사용하게 해서 소비자 피해를 입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한다거나 교환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비슷한 제품이나 뭐 유사한 제품으로 바꿔주는 거죠. 비슷한과 유사한은 같은 거네요. 동종 제품이나 그 비슷한 동등한 다른 제품과 교체를 해주거나 이제 환급, 결함 그 제품을 구입한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환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또는 예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직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아직 잠재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 피해를 예방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크게 보면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리콜이라고 해서 그 각각의 수리, 교환, 환급, 파기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자세히 적어 두었고요. 파기 같은 경우는 그 결함 제품을 계속 그 위해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면 사실 그냥 폐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데도 또 비용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 눈에 보이는 그 제품이 경우에는 우리가 무언가 물리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관할 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뭐 파기, 폐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리콜 제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리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얼핏 설명도 드렸는데요.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스스로 제품에서 결함을 발견하고 스스로 리콜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럴 때는 이제 보고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절차를 개시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대기업들은 이 리콜을 되게 터부시 생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되게 투명하게 잘 경영하고 있다, 소비자 중심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이것을 뭐 내세우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마케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결함이 생기면 그 리콜을 자발적으로 딱 게시를 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마케팅 차원에서 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대기업들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뭐 모든 기업이 다 규모가 동일하고 사정이 또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면 좋지만 여력이 안 돼서 제품의 결함을 본인들이 먼저 사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정부가 먼저 발견을 하고 그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명령을 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해라. 그러면 강제적으로 리콜을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해당 사업자는 리콜 절차대로 개시해서 리콜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해 상품 차단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리콜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의 이름을 보니까 딱 여러분 어떠세요? 위해 상품에 대해서 판매를 아예 차단하는 시스템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리콜이 된, 뭐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했다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정부의 명령으로 리콜을 하게 된 제품들의 바코드를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그것과 연계된 전국의 모든 유통 채널들이 있을 거잖아요. 판매점, 유통 매장, 그리고 또 온라인에 쇼핑몰이 있고요. 그 온 오프라인 모두 다를 통틀어서 그 제품이 리콜이 됐으니 유통이 안 되도록 원천에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도 있어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그 제품 안전 관련 법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제품 안전 기본법, 그리고 전환법, 어항법에 대해서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딱 이제 관련 법령들 그렇게 법제처 같은 데 가서 인터넷에 요즘에 검색이 잘 되잖아요. 찾아보면 제1조는 딱 목적이에요. 그쵸?
제2조는 딱 정의예요. 목적은 그 법이 왜 위반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목적을 얘기해 주고요. 정의는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뭐 제품안전기본법, 그리고 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그다음에 뭐 어항법 이런 것들을 다 뭐 조항별로 보면서 라인 바이 라인 공부하면 더 도움이 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중요한 그 목적과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실제 제품을 제조하시고 또는 수입하시고 판매하실 때 어떤 것에 집중을 해서 조심하셔야 되는지를 전달해 드리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해서는 뭐 세부 항목을 다 보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안전기본법은 그 기본법, 제품 안전을 위한 기본법이니까 딱 그 법 명에서부터 여러분 그 목적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또 다 똑같이 나오죠. 건강,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의 그 생명, 건강, 재산에 대한 피해가 혹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을 해서 결국은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고요. 이제 제품안전기본법이니까 여기에서는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고 정의를 개념을 알려줘야겠죠. 사업자는 누구인지 얘기해주고 안정성 조사는 무엇인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나 그것과 관련된 뭐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하고요. 사업자라고 하면 소비자가 그 사용하는 그 제품 있죠. 그 제품을 생산하고 조립하고 가공하거나 또는 수입하고 판매하고 대여하는 이제 이쪽은 다 유통이 되죠. 그래서 제조라고 하면 생산, 조립, 가공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업자, 뭐 유통이라고 하면 수입도 하고 판매도 하고 대여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마 대여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막 추가가 됐겠죠. 과거에 우리가 렌탈업은 되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엄청나게 그 대여 서비스가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이런 개념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뭐 그런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많아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품안전기본법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안정성 조사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 정확하게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제품과 관련돼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이제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품 자체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 검증도 해보고 검사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는 것. 그게 바로 안정성 조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전환법이라고 하는데요. 전환법 하는데 전환법이 뭐의 약자지? 근데 보통 이제 업계에서는 그 관련된 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약칭으로 많이 부르죠. 그래서 풀 법명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소비자의 권리, 8대 권리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소비자의 그 안전할 권리, 뭐 알 권리 이런 것들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법이 사실은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정의를 보면 당연히 이제 이게 법명에서 여러분 그 법의 제2조 정의에서 어떤 개념들을 설명하는지가 예측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기용품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생활용품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품 안전 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전기용품은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인데 교류 전원, 뭐 직류 전원에 뭐 몇 볼트를 초과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이런 교류나 직류 전원에 연결해서 사용되는 제품이나 부분품이나 부속품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쉽게 말하면 잘 모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전기를 가지고 쓰는 거 이렇게 쉽게 이해했고요. 생활용품이라는 것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그래서 그 물품만 딱 사면 제품만 사면 뭐 그 단순한 조립은 해당이 되지만 그냥 그걸 가지고 별도 가공 없이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부품이나 뭐 부속품, 부분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품 안전 관리라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 이 법의 이제 목적이죠.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법이 태어난 거잖아요. 특히 그 제품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으로 딱 규정을 하고요. 그래서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여러분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외우셨죠? 생명, 신체, 재산상의 그런 위해들, 더불어 자연 환경의 훼손까지 방지하기 위해서 제조를 한다거나 수입을 한다거나 판매를 하는 것들을 다 관리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 잠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출시하기 전에는 인증제도를 가지고 관리를 했고요. 출시하고 나면 안전검사를 통해서 리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리했습니다. 크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잘 이해했는지,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한 번씩 했던 거 복습하고 뭐 이런 걸 좀 하는데요.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배웠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수강하시는 분들은 업무, 특히 사업과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는 건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그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특별법이에요. 특히 이제 여기는 특별법이라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떻죠, 여러분? 아직 그 성인이 아니고 어리기 때문에 미숙하고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소비자학에서는 소비자들을 분류할 때 어린이 같은 경우를 취약계층이라고 하죠. 성인으로서 사회화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모르는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사용했을 때 내가 어떤 위해를 입는다는 걸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리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목적은 이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한해서 그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이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기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겠죠. 특히 그 제품으로 인해서 제품을 사용하다가 어린이가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 특히 이제 어린이들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건강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다른 여타의 다른 법들과는 좀 다르게 어린이라는 계층에 집중을 했다, 대상에 집중을 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린이 제품이니까 어린이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고, 개념을 정의해 주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또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물품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는 그 물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포함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들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업자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그 전환법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데요. 제조라는 큰 개념과 유통이라는 큰 개념으로 사업자를 좀 나누었고요. 제조하는 사업자는 생산, 조립, 가공하는 분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유통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 그리고 판매하는 것 또는 대여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특히 어린이 제품은 여러분 대여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특히 유아기 때 학교 가기 전에, 학령기가 되기 전에 집에서 무언가 발달을 위해서 소근육 발달이나 대근육 발달을 위해서 쓰는 장난감 또는 이제 그 육아의 보조 기구들을 몇 개월밖에 안 쓰잖아요. 그래서 잠깐씩 대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대여가 특히 어린이 제품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위해라는 것은 아까부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어린이 제품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린이의 신체상의 건강을 해치거나, 자, 되게 중요한 건요, 해칠 우려가 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어린이 제품에서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이런 제품, 그리고 이런 사업자, 그리고 위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부분 강의가 끝났는데요. 처음에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어떤 제품을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 권리를 보장해 줘야겠다. 나는 이런 책무가 있구나라고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 안전 관리 제도에 대해서 크게 살펴보고 그렇다면 그런 관련된 법령은 무엇이 있는지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첫 번째 강의는 마치고요. 네, 두 번째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